안녕하세요. 김교입니다. 이런 자리까지 오게 돼서 얘기 드릴 기회에서 굉장히 좀 영광이고요. 일단 저는 특이하게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고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이제 배우시는 입장인데, 거꾸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제 생각을 발표하는 그런 톤앤 매너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의 챌린지는 여러분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도 받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목은 지역 난방 아파트 거주자를 괴롭히는 3가지 중대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고요. 그 3가지는 난방비 폭탄, 추운방, 난방 에너지, 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15년 전쯤에 프로그래밍을 했었고요. 사실 15년 동안, 그 이후 15년 동안은 이제 주로 이제 게임 회사 NC소프트나 NHN에서 기술 총괄, 그다음에 어떤 뭐 전략이나 경영 이런 걸 하다가 10년 전쯤에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여유가 생겼을 때는 좀 책을 봤었어요. 근데 까칠한 이공계생으로 살다가 뭔가 제가 한계를 느꼈고, 그때는 책을 봐서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깨달았고, 작년 12월 달에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와서 뭘 할까 하다가 이번엔 그럼 뭔가 한번 내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뛰어들게 됐습니다. 자, 먼저 제 일종의 사업 개요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예, 문제인데요. 문제는 2가지가 있죠. 현재 벌어지는 일, 벌어질 만한 리스크. 그래서 벌어지는 일은 겨울만 되면 항상 추운 방이 발생합니다. 이건 제가 원인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난방 파이프가 길어지면 무조건 저항이 세지고 당연히 난방수가 흐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운 방은 반드시 생긴다. 2번째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전에 5,000년 전에 시작된 온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엔지니어링적으로 퍼펙트한 시스템이라고 제가 이해하게 됐는데, 오늘날의 난방 시스템은 난방을 가동한 이후 뜨거운 물이 바닥을 돌면서 그것이 방의 온도를 높이까지 다 지연이 발생합니다. 열이 전도가 되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컨트롤 못하게 되면은 미처 공급된 열을 내가 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 때문에 열 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난방 에너지 낭비가 당연히 있고요. 그 대목에서 조절을 잘못하게 되면은 난방비 폭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네이버 검색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고요. 일부 지난번에 미더블 했더니 어떤 대학생이 와갖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자기 폭탄을 맞고 나서 정말 열받아서 이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해서 하는 학생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일부 얘기하다 보면은 폭탄 당했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이미 공감을 얻은 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아? 라는 불안감은 상당히 큰 행복감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니? 라고 봤을 때 3가지가 있더군요. 수동 조작, 밸브를 조절하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한 번 조절해도 이게 곧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게 한두 번을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2번째로 우리가 흔히 하는 온도 조절기, 여기도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옆에 보면 온도 조절기로 한 게 있는데, 그게 일부의 문제는 해결하지만 사실은 효율 문제는 해결을 못하고요. 또 난방 솔림 문제 해결을 못한다는 걸 제가 제 집에서 실험을 해서 알게 됐습니다. 3번째는 기계적 방법인데, 요거는 이제 형상 기억합금 그래갖고 이렇게 뜨거운 물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밸브를 닫는 효과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를 해결하지만 역시 100% 해결은 아닌 셈이죠.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기를, 그래 밸브갓 방식으로 하자.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이름이 밸브갓이 뭐냐면은 형 이렇게 하면 어때요? 했을 때 그거 좋네. 야, 그 밸브갓이잖아. 그 이름 쓸게요. 라고 해서 된 건데, 우리 집에 들어오는 뜨거운 물, 즉 에너지의 흐름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면은 되겠죠? 어떻게? 그건 이제 여기 있는 저렴한 오픈 하드웨어 이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새 소프트웨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쉽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런 걸 만들게 됐습니다. 실제 저희 집에 있는 거고요. 크게 요소를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온도 센서가 이렇게 이제 케이블 타이로 그냥 붙이면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온도 센서에서 온도를 이제 AD 컨버터를 통해서 라즈베리 파이가 받아들이고요. 그 라즈베리 파이가 약간의 생각을 한 다음에 요 릴레이를 통해서 여기 있는 전동 구동을 하는 전형적인 IoT 구조를 갖고 있죠. 센스, 네트워크, 띵크, 빅데이터, 그다음에 액추에이터. 그래서 저도 이걸 하면서 알게 됐는데, 저는 그냥 내 문제를 풀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IoT라고 그러고 메이커라고 그러고 어떤 문제 사례라고 그러고 굉장히 많은 말씀에서 그렇구나라고 저도 덩달아 즐거워하게 됐습니다. 최초에 온도계를 붙여봤더니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 건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걸까? 근데 제가 주목한 거는 나가는 물의 온도가 30도가 넘는다는 거. 이거는 뭔가 문제인 것 같다라는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저거를 딱 붙인 다음에 아까 말한 내 마음대로 조절해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조사를 해보니까
참 신기한 게 저는 난방 전문가도 아니고 뭐 전문가도 아닙니다만 각 그 저희 집에 있는 방마다 뜨거운 물을 보내봐서 그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특성이 달라요. 손가락 다 다르다는 것처럼 어떤 방은 8분이 지나야 한 사이클 돌고 어떤 방은 4분이 돌면 한 사이클 돌고 결론적으로 4분 도는 방은 되게 따뜻한데 8분 도는 방은 추운 거죠. 이게 바로 그 추운 방이 생기는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인위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절을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냈습니다. 들어오는 물은 보통 일반적 지역 난방은 43도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하게 됐는데 일정하게 들어오고 그 밸브에 저희 집 난방을 하고 돌아가는 물은 이렇게 오락가락하지만 결코 제가 설정한 26도를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얻었고 또 요거를 약간 이제 이렇게 좀 속도를 이렇게 조합을 시켜봐서 해보니 역시 이렇게 잘 그래프가 제 의도대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그 다음에 3일 동안 모니터링 해봤더니 이건 외기 온도인데요. 외기 온도는 굳이 내가 잴 필요 없이 우리나라 기상청이 워낙 공급을 잘해줘서 일종의 빅데이터인데 기상청 데이터를 갖다 그냥 이용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난방을 덜 하고 떨어지면 많이 하고 이렇게 커브가 이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가는 물의 온도는 딱 제한이 된다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 애널리틱하게 내가 원하는 걸 얻었군 이라는 그런 만족감을 얻게 됐고 실제로 적용을 해봤으니까 추운 방 완전 해결됐습니다. 왜 해결됐냐면은 12월 달 되게 추웠어요. 제가 이제 집에 늦게까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방이 추운 거예요. 대부분 컴퓨터 있는 방이 춥죠. 그 문제 해결했습니다. 겨울 내내 그 방에 잘 있었고요. 조금 더 추우면 조금 더 내가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되고요. 그 프로그램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우리 집을 들어온 그 뜨거운 물은 절대로 뜨거운 그 상태로 못 간다가 개런티가 됐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편해진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폭탄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애초에 그 설정한 세 가지 문제 완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이 얼마가 나왔나 따져보니까 저는 오히려 조심을 했는데 뭐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절약은 안 했어요. 목적은 내가 쾌적하게 있자는 거기 때문에 목표 달성. 그런데 평균 수는 넘지 않았다. 그러므로 결론 성공. 그래서 이거를 결과가 괜찮고 이런 문제를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닌데 라고 해서 한번 페이스북에 올렸고 슬라이드쇼에 올렸고 무슨 조그만 모임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슬라이드쇼에 뭐 굉장히 좋은 말들이 올라오는데 저는 뜻밖이었어요. 야, 이게 뭘까? 그리고 블로터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저는 이제 이게 저도 기본적으로 기술자다 보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어떻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역시 글을 쓰는 분들은 난방 코딩이라는 말을 저는 저 말이 참 감동이에요. 난방을 코딩하는구나. 저 말이 너무너무 좋게 됐어요. 저게 IoT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난방을 코딩한다.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러고 나서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바이럴이 도는 거예요. 이건 저는 사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페북에 올린 거밖에 없는데 제가 설날에 모임 가니까 저희 누나도 받고 동생도 받고 야, 너무 좋은 거예요. 가족들이 보통 모여서만 얘기하는데 제가 뭐 했는지 얘기해 주니까 참 즐거웠고요. 그래서 오늘 체크해 보니까 29만 9,500인데 30만 되면은 뭔가 파티라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바이럴 효과가 정말 크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발표 모드 끝나고 좀 레슨을 넣는데 이제 감동 모드로 가게 되면 사실 제가 그 질문한 제 장표 방식이 어디서 따온 거냐 그러면은 오늘이 폴그람의 날인데 그 드롭박스에 와이컴 데이터 신청서 서식이에요.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합니까? 당신이 문제를 안 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문제 회피하고 있나요? 리스크는 뭡니까? 이런 질문인데 저도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따랐더니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웠나 봐요. 아, 역시 좋은 형식은 따라야 한다. 두 번째, 공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술적으로 좋은 얘기해도 그러냐라고 많은데 저는 기술적인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슬라이드에 그냥 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아유화법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풀었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좋네? 그리고 막 이렇게 서로 퍼가고 날르고 막 해주는 거예요. 아, 공감의 힘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뼈저리게 느꼈어요. 근데 저는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자기의 문제를 공감하는 그런 거를 좀 정말 느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공감의 모든 힘은 결국 내 문제, 우리 문제.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문제고 진짜 문제 푼 거야. 아니 겨울에 춘방 없었는데. 그래서 공감과 내 문제라는 게 참 중요한 거겠구나. 그다음에 과정에서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별거 아니지만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풀어 했었고 왜냐하면 내 방이 추우니까. 근데 집요하게 풀었고요. 근데 또 놀라운 게 저는 한 가지 문제를 풀어준다면은 이걸 풀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만나고 얘기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알게 돼서
제가 반쯤은 에너지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 희한한 경험이었고요. 그래서 한번 깊게 들어가면 옆으로도 다시 더 퍼진다. 그래서 감히 얘기하건대 한번 정말 끝까지 깊게 들어가 보십시오. 그게 절대 좁은 게 아니라 오히려 넓어집니다. 깊이가 깊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면서 이게 뭐 당연히 이제 경제 활동을 영위하지만 가끔 이제 지구를 위한다라든가 우리 사회를 위하는 거를 아침달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해보니까 이건 정말 좋은 일이 되겠구나. 그런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이거를 어떤 공개 소프트웨어를 나눔 정신으로 가니까 막 사람들이 되게 막 이렇게 우호적으로 대해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오늘이 폴그람의 날인데 제가 드롭박스에 Y 컴비네이터 신청서 요게 정말 좋은 형식이에요. 저도 번역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여러분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보시고요. 두 번째는 오르가닉 스타트업 이것도 역시 폴그람이 쓴 건데 그 폴그람이 저 얘기를 했죠. 그레이엄.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남의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자기가 아는 문제부터 풀면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근데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해커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뭐 우리가 알기로 아티스트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영감이나 표현하고 싶은 거를 어떤 그 예술적 도구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처럼 이 폴 그라이엄의 말씀은 그 해커는 여기서 말하는 해커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죠. 해커는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이나 여러 가지 논리적인 거를 코드를 통해서 표현한다라고 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행위와 아트를 하는 행위를 동일시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고 다만 이제 이렇게 뭐랄까 어떤 다른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 기능을 구현하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속성에서 이런 거를 좀 한번 리마인드한 효과가 됐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요새 뭐 인간이 그리는 무늬는 이제 최진석 교수께서 쓰신 글인데 그냥 내가 시작해 들여다보면 그게 기준이 될 수 있어 뭐라는 그런 주체적인 사상들이 있는데 되게 이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관점 그러면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그러니까 제레미 리프킨이 지난번에 와서 얘기한 게 제일 중요한 게 IoT 혁명이 에너지부터 올 거다. 근데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런 조그만 걸 해봤구나라는 데서 약간의 기쁨과 자부심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끝나기 전에 그 소프트웨어에서 이팅 더 월드에 대해서 조금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요거는 제가 이제 아까 난방이라고 하는 거를 코딩으로 표현한 감동받은 이유가 이게 삼성에서 인수했던 스마트띵스의 CEO가 한 말인데 참 이게 의심장이에요. 그러니까 IoT가 뭐냐 했더니 결국 뭐랄까 띵스를 그러니까 띵들을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래머블 하게 해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건데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작은 경험을 한 게 난방을 프로그래머로 바꿔서 뭔가를 바꿨어요. 저는 이게 많은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 굉장히 동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잘 아시는 이분이 마크 안드레슨이 쓴 거죠. 소프트웨어에서 이팅 더 월드. 결국 알고 봤더니 뭐 다 음악 회사 무슨 뭐 넷플릭스 다 소프트웨어 회사야. 그러면 저는 작은 꿈을 꿔봅니다. 아마 에너지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가 될 거예요. 사실 에스코 비즈니스가 소프트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꿈을 좀 꿔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랄까 우리가 항상 보면은 이제 어떤 산업을 일으키자 사업을 하자라고 하는데 화법을 똑같은 얘기 거꾸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재미로부터 시작해서 재미가 많아지고 공유 개방하다 보니까 문화가 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래서 때로는 저런 흐름도 한번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메이커라는 거 이상하게 문화가 붙죠. 이 문화더라고요. 메이커 활동, 메이커 문화. 그래서 이게 뭔가 의미장하구나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밸브가 자체는 저게 뭐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뭐 여기 제가 잡은 게 직접 만들고 싶거나 자기는 못해도 이런 게 필요해라고 느끼거나 이런 거로 뭐 마을 공동체 하고 싶거나 메이커 나도 좀 한다고 하거나 뭐 유행 따라가는 거라 여러 가지 분들 너무 주제가 터지면 안 되니까 페이북에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논의하고 진행하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마당을 만들어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